네.
보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별거였는데? 나 그림 이렇게 많이 할줄 몰랐어. 그냥 진짜 누가 너가 먼저 나를 부탁해. 아니 근데 너도
저방에 우여가 저방 화면이 나오나? 네. 오케이 오케이. 학생들이 팍 줄어버렸어. 응? 응? 띵땅 치는 애들이 많구만. 어쨌든 자,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소화기 마칠 거고요. 쉬었다가 호흡기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뇨 생식기. 아마 비뇨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식자 발생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비뇨 생식기 2번 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마지막 2번은 중추신경계를 하고 이제 바톤을 우리 남강현 교수님으로 넘길 거예요. 남쌤이 아마 골격근 발생, 뼈 발생에 대해서 하고 또 고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소화기 발생 포화것의 일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장 발생, 그리고 십이지장 발생까지 봤죠. 십이지장의 반 정도는 포화것에서 유래가 되고요. 상부 반은, 그리고 하부 반은 이제 미드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당연히 포화것, 미드것을 동맥혈관 공급은 다른 부위에서 이루어지죠. 윗부분은 실리아 가테리, 아랫부분은 수피리아 메센테리 가테리이기 때문에 십이지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동맥혈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배아의 단면을 봤을 때 해박적 위치를 보면 어찌됐든 위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십이지장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 십이지장이 C자형으로 틀어지게 되는 게 결국에는 위장이 활발하게 큰 구비가 생기고 작은 구비가 생기면서 십이지장이 해박적 위치를 잡게 되겠고요. 십이지장이 있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간 발생, 그리고 췌장 발생, 담낭 발생이 거의 같은 위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학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 발생, 담낭 발생, 췌장 발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들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포화것이 일부 듀오데듐이 생기면서 포화것의 일부에서 새싹이 트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것을 리버버드, 어려운 말로는 헤파틱 다이버티쿰이란 말이 계실이라는 거죠. 간 계실이 형성이 되게 되겠고, 이것이 어찌됐든 septum transversum이 있는 지역으로 활발하게 뻗어가고 그 세력을 넓히게 돼요. 결국에는 이 리버버드 자체가 septum transversum이 자리하고 있던 부분 대부분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리버버드하고 결국에는 포화것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도관을 우리가 카먼 바일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카먼 바일덕트가 담낭으로 들어갈 부분, 간으로 들어갈 부분으로 이런 Y자 형태로 더 세분화되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리버버드가 형성될 시점에는 이렇게 septum transversum 쪽에 리버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카먼 바일덕트 일부에서 이렇게 간 밑으로 삐쭉하게 혹부리 연금의 흙꽃이 삐쭉하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담낭 골브레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곳이 아직까지 이 스토먹 자체가 완전히 로테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septum transversum 쪽으로 리버버드가 튀어나와서 확장을 하게 되겠고, 그 사이에 이렇게 카먼 바일덕트에서 이렇게 골브레더가 튀어나와서 파우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어찌됐든 끝부분이 C자형으로 나중에 십이지장이 될 부분인데, 그 십이지장이 생긴 그
아랫도리 부분에 볼록볼록하게 앞뒤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췌장 발생도 이 시점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위장이 이 뒷부분에 위에 큰 부분이에요. 그죠? 그레이터 오멘툼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어쨌든 도잘 메센테리 또는 도잘 메소게스티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장관막이에요. 그죠? 막 부분이 어찌됐든 윗부분부터 그 식도의 끝부분부터 시작해갖고 길게 뒤의 방향으로 막을 형성해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차단되지 않는 막이 위부터 시작해서 12지장 또는 더 밑부분까지 절연이 되어져 있다. 같은 막이다. 근데 그 부위에 따라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도살 메소게스트리움, 도살 듀오데눔, 도살 스몰 인테스틴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같은 막인데 해부학적 명칭적으로는 어떤 장기의 뒤편에 있는 막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게 돼요. 어쨌든 같은 막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발생하는 시점을 봤을 때 스토먹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어차피 뒤쪽으로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시점에서도 벌써부터 보면 리버버드가 튀어나와서 간을 형성하고 골브레더 담낭을 형성하고 또는 12지장 밑부분 아랫부분에 이렇게 판크레아스틱 버드가 형성이 되가 원래 판크레아스는 앞뒤 두 개의 옆으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판크레아틱 로브가 형성되는 것까지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골브레드가 들어가는 부분, 간으로 들어가는 이 도관을 우리가 카먼 바일덕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세세한 부위는 우리 담낭 발생하면서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된 우리가 내장 장기를 보시게 되면은 간이 두 개의 옆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큰 옆 밑에는 이렇게 담낭이 크게는 한 10cm 정도의 큰 담낭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 뿌리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포와 겉하고 연결된 이 관을 우리가 카먼 바일덕트라 얘기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세분화돼 가지고 간으로 들어가는 도관은 우리가 헤파틱 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담낭으로 들어가는 좁은 관은 우리가 시스틱 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 도관은 카먼 바일덕트를 기점으로 해갖고 Y자 형태의 담낭으로 가는 시스틱 덕트, 간으로 가는 헤파틱 덕트로 해가지고 Y자 형태로 갈라지는 것이 그 해박적인 구조가 되겠고 그 카먼 바일덕트의 끝부분은 결국에는 나중에 췌장이 형성이 되는 췌장의 도관하고 담낭의 도관하고 합쳐져 갖고 이렇게 C자 형태의 12지장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 전부 다 다른 형태의 소화액이긴 하겠지만 판크레아스에서 들어온 외분비샘에서 나온 액이라든가 담낭에서 나온 액이라든가 소화효소입니다. 그죠? 소화효소가 결국엔 같은 도관을 타고 12지장 내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장에 어떤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신경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담낭에 저장되어 있던 액이라든가 우리가 췌장에 있던 액들이 쏟아지게 되면 12지장에서 소화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에 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에요. 앞서 우리가 캐필레리를 얘기하면서 캐필레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캐필레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골이나 뭡니까 이 신경이나 우리 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의 컨티뉴어스 캐필레리라고 그랬고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피너스트레이트 캐필레리라고 그랬고 골수나 간 같은 경우는 시누소이드 캐필레리예요. 여기서는 헤파틱 시누소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엉성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캐필레리는 아니지만은 그 사이가 어떤 헤파토사이트 간세포로 나열이 되어져 있는 헤파틱 시누소이드를 형성을 합니다. 결국에는 헤파토사이트는 영양분을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고 어떤 노폐물을 제거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앞선 시간에 봤던 인피리얼 비나 카바에서 오는
어떤 더러워진 물질들을 아니면 소화된 영양분 등을 간에 저장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인피리얼 비나 카바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일단 독특한 형태의 헤파틱 시누소이드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가면 조금 더 세세하게 배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만 놔두고요. 이 헤파토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헤파틱 시누소이드는 바일 주스를 만들게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 뭐 영양분 저장이라든가 흡수라든가를 하게 되겠고 그 외에 군데 세포들이 존재를 하죠. 대부분 쿠퍼셀이라는 것은 앞선 시간에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마크로페이지가 밖으로 나게 되면 히스토사이트라고 얘기했어요. 간에 존재하는 특별한 히스토사이트로 우리가 쿠퍼셀, 당연히 탐식 기능하는 세포가 되겠고 조혈세포, 특히나 우리가 출생 전에는 간이 중요한 조혈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RBC나 WBC를 만드는 역할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septum transversum에 있던 메조돔 성분들이 달려 들어갔고 이런 세포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간을 엄밀하게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각형 헥타곤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헥타곤 모양을 인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에서는 특히나 뭐 돼지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육각형을 볼 수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어떤 모양이든 뭐 잠정적으로 아마 육각형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중심은 우리가 센트럴 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각 6개의 꼭지점에는 소위 얘기하는 포탈 트리아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포탈 트리아드는 3개의 구성 성분이 포탈 베인, 바일 덕트, 헤파틱 아테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3개는 앞선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물망 구멍이 들어가는 그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도톰하게 형성되어 있어갖고 3개의 큰 혈관 도관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체로서 작용해갖고 간 곳곳에 이런 작은 가닥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탈 트리아드를 형성을 하게 되겠고 결국에는 포탈 트리아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센트럴 베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일 덕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어 나르고 또는 포탈 아테리, 포탈 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헤파틱 시누소이드가 캐필레리는 아니지만은 모양이나 형태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띈다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간을 중심으로 해서 간이 아니라 이 위를 중심으로 해서 위가 왼쪽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 위쪽으로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횡격막이 자리를 잡고 있죠. 리버의 어떤 일부분은 사실은 횡격막하고 이렇게 접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그 큰 담낭, 골브레더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포탈 트리아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담즙이 형성이 되게 되면 담즙이 성인기에서는 여기에 무슨 음식이 꽉 차 있을 때는 생산되자마자 헤파틱 덕트를 통해 갖고 카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듀오디눔 12지장으로 쏟아지게 되죠. 그렇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는 대부분 형성된 바일 주스 자체가 시스틱 덕트를 거쳐 갖고 여기 골브레드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된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음식물에 자극이 있었을 때는 다시 시스틱 덕트를 통해 갖고 카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 듀오디눔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간 발생은 우리가 발생 10주경에는 그 부피가 굉장히 커요. 전체 몸무게의 15%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 이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출생 전에는 간이 조혈 기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나중에 태어날 시점이 됐을 때는 한 5%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발생 12주쯤 됐을 때는 이제 바일이 헤파틱 시누소이드를 통해 가지고 바일이 만들어져서 골브레드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는
이런 수순에 의해 갖고 출생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듀오아디넘으로 쏟아지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골브레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리버버드가 헤파틱 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카먼 바일 덕트 일부에서 이렇게 또 아웃파우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부 혹부리 연관 혹꽃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얘를 계기로 해가지고 카먼 바일 덕트가 Y자 형태를 띠게 되겠고 골브레더 들어가는 도관을 우리가 시스틱 덕트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는 도관을 우리가 헤파틱 덕트 그 중간 몸체 부위를 우리가 카먼 바일 덕트라고 얘기해서 이 카먼 바일 덕트는 결국은 길게 늘어져 가지고 12장의 뒤편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12장의 뒤편에서 결국에는 개구돼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리버버드가 형성이 될 때 골브레드가 파우칭이 되는과 동시에 결국에는 엄밀하게 지금 판크레스의 앞쪽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포아것이다 아니면 카먼 바일 덕트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포아것의 일부 어떻게 보면 카먼 바일 덕트가 형성되는 일부에서 복벽적으로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가 형성이 되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배아의 몸으로 봤을 때 앞쪽 부분에서 하나의 엽이 형성돼서 튀어나오게 되겠고요. 뒤쪽 편으로 조금 더 큰 것이 판크레아틱 버드, 도살 판크레아틱 버드가 튀어나와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위치로 봤을 때는 스토머크가 위치한 뒷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엔 지금은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비부 뒷부분 빈 공간은 사실은 도살 메소게스트리움 또는 도살 메센트리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살 판크레아틱 버드는 사실은 도살 메센테리에 묻혀서 발생이 되게 되겠고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는 프리한 상태로 앞쪽으로 빈 공간에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더 지났을 때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역시 이것도 포아것에서 유래하는 내장 기관이 되겠고요. 벤트럴, 돌살, 판크레아틱 버드가 있게 돼서 각각 복벽 쪽으로 한쪽은 뒤편 쪽으로 돌살 같은 경우에는 돌살 메센트리 쪽에서 묻혀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스토머크의 바로 아래 부위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결국 두 개 있던 것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특히 벤트럴 메센테리에 있던 것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얘만 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틱 덕트랑 골브레더까지 다리 같이 뒤쪽으로 회전해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벤트럴 메센트리가 위치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돌살 메센트리보다는 약간 아랫부분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약간 작은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는 이 돌살 판크레아틱 버드의 밑부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이 판크레아스하고 연결된 도관을 갖고 있었죠. 이것이 결국에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가 돌살 판크레아틱 버드의 밑부분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인기의 판크레아스를 우리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구역을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크레아틱 헤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몸체 부분, 판크레아틱 바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끝부분은 당연히 테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지금 요 시기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벤트럴 메센트리가 돌아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그리고 머리 모양의 갈고리 부분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운시네이티드 프로세스 갈고리형 돌기라고 해서 벤트럴 메센트리는 판크레아스의 운시네이티드 프로세스랑 일부 판크레아틱 헤드를 형성을 하게 되죠. 당연히 돌살 메센테리는 일부 판크레아틱 버드랑 바디 부분이랑 테일 부분은 그대로 돌살 판크레아틱 버드가 남아가지고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 도관도 결국에는 하나로 아니라 끝부분만 제외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게 되죠. 당연히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의 끝부분이 돌살 판크레아틱 버드의 도관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헤드 부분에서. 자, 판크레아스는 보면은 결국에는 카먼 바일 덕트하고 뭐 도관 부분, 특히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의 도관이 주가 돼가지고 카먼 바일 덕트하고 합쳐져서 결국에는 듀오디듐의 내강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크레아스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판크레아스는 내외 분비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분비샘과 또 소화액을 만드는 외분비샘이 같이 섞여 있는 우리가 내장기관을 우리가 판크레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연히 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외분비샘은 도관을 통해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지만은 내분비샘은 군데군데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피너스 캐필레리가 근처에 존재함으로써 여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만들어 갖고 인접에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카필레리를 실어나른 덕틀리스 올겐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뒤섞여 있는 형태의 우리 소화기관을 우리가 판크레아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겠고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인슐린 글루카곤을 만드는 판크레아스 아일렛을 우리가 랑걸한스 아일렛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대표적인 인슐린 같은 경우, 당분에 달하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발생 5달 때쯤부터 시작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판크레아틱 덕트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결국에는 카먼 바일 덕트가 되게 되겠고, 결국에는 12지장하고 만난 시점에서 두 개가 합쳐져 갖고 같은 도관을 통해 갖고 우리가 12지장 내강으로 소화샘이 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도관을 통해 갖고 외분비액이 이제 분비가 되겠고, 뭐 랑글한스 아일렛 같은 경우는 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돌살 또는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가 회전에 의하여 뒤쪽으로 합쳐져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도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가 주도관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카먼 바일 덕트하고 합쳐지는 부분도 주도관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의 도관을 통해 갖고 12지장 내강으로 소화액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일부 마이너한 도관이 이렇게 12지장하고 연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한 스무스 머슬셀로 꽉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축이 되느냐 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화액의 분비량이 조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의 관략근이라고 해서 주관략근 메이저 파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살 판크레아틱 덕트로부터 나오는 이 도관을 마이너 파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미약하나마 마이너 파필라는 잔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판크레아스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두 개의 역으로부터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일부 비정상적으로 벤트럴 판크레아틱 버드가 두 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뒤로 파묻히게 되는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12지장이 좁아지게 되게 됐죠. 그래서 12지장 협착증, 듀오데널 스테노시스를 겪게 되면 결국은 여기 혈행장애가 형성되게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이 썩게 되겠고,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우리가 annular pancreas라고 합니다. 고리 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뭐 어떤 다른 부위가 다른 이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천성 이상이다. 두 개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미드것으로 가게 되는데 미드것은 두오디넘의 하부 반은 미드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 미드것은 우리 앞선 총론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제대 탈장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장 대장이 거기 복강 내 탈장된 상태로 분화가 되고 발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U자 형태의 이 미드것이 형성이 되겠고 이 중간 지점 유턴하는 이 지점에는 작은 도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텔린 덕트입니다. 그죠? 결국에 막혀서 없어지게 되겠지만 초기 상태에는 비텔린 덕트가 개구가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잔존되어져 있는 욕구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것은 어떻게 보면 U자 형태의 관이 끝부분은 비텔린 덕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 조직을 우리가 미드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미드것에서 결국에는 분화가 되는 것이 12지장의 하부 반하고 반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소장 부분 있죠. 일리움이라든가 제주눔이라든가 일리움이라든가 시쿰이라든가 결국엔 대장에 들어와서 시쿰이라든가 어펜딕스 충수라든가 또는 상행결장 그리고 평행결장의 일부분 한 3분의 2 정도까지가 미드것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힌드것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동맥혈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것이 실리악 아테리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미드것 유래 장기들은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에 의해서 동맥 혈액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드것은 이렇게 U자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U자 형태의 윗부분을 우리가 세팔릭림이라고 윗부분이라고 세팔릭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우리가 코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턴되는 이 부분에는 당연하게 비텔린 덕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요크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의 우리 루프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의 루프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가 됩니다. 여기서 이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가 결국에는 복강 바깥에서 활발하게 분화가 되고 증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소장과 대장을 만들게 되죠. 많은 부분의 대장을 만들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에서 세컨더리 인테스티널 루프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보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윗부분에 있던 세팔릭림에서는 12지장의 하부 부위랑 제주눔 그리고 일리움의 상부 부위를 세팔릭림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바로 비텔린 덕트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부 부위 코달림 같은 경우는 일리움의 하부 부위랑 시쿰, 어펜딕스 그리고 어센딩 콜론 그리고 트랜스버스 콜론의 초기 3분의 2까지가 코달림으로부터 만들어지죠. 자, 윗부분 아랫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에는 비텔린 덕트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듀오디움의 반하고 제주눔, 일리움 그리고 시쿰이랑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까지가 결국에는 이 몸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나중에 10주가 되면 리트랙션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전을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10주 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6주쯤 됐을 때는 복강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 이유가 C자 형태로 배아의 몸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익스펜전을 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기세를 드러내는 것이 septum transversum의 리버버드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 부피를 대부분 복강의 부피를 차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 복강 내 부위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쯤 돼서 결국에는 복강 바깥에서 이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가 밖으로 배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화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뭐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윗부분, 아랫부분 U자 형태의 끝부분은 비텔린 덕트가 형성된 상태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육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90도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세팔릭 림이 되겠고 이 부분이 코달 림이 되게 되는데 결국엔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함으로써 세팔릭 림은 태아의 오른쪽 편에 그리고 코달 림은 태아의 왼쪽 편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세워져 있던 것이 이렇게 누워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워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활발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세팔릭 림 같은 경우 굉장히 길어지고 구불구불구불해져요. 그러면서 스몰 인테스틴의 대부분을 우리가 세팔릭 림에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코달 림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지진 않지만은 내강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길다란 형태의 직립된 관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코달림의 끝부분은 삐쭉하게 이렇게 작은 개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시칼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시칼버드가 더 발달이 돼 갖고 어펜딕스, 충수를 만들게 되죠. 결국에는 충수하고 충수를 연결한 이 부위를 우리가 시쿰이라고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0주가 되면요. 결국에는 오른쪽에는 코달림, 소장이고요. 왼쪽에는 대장, 엄밀하게 소장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코달림의 일부분은 소장의 일부분을 또 분화해서 만들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코달림은 그러니까 크레니알림은 소장, 코달림은 대장을 만드는 U자 형태로 있던 것이 10주쯤 됐을 때 또 90도 플러스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리트랙션이 돼요. 그래서 복강 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첫 번째 90도 시계 반대 방향 회전에 의해 가지고 제주눔이 될 부분이 결국에는 태아의 왼쪽 부분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번에 90도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통해 갖고 어센딩 콜론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역시나 제주눔은 윗부분으로 다시 로테이션에 대해서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엔 태아의 오른쪽 부분의 끝부분 시칼 버드 자체는 이제 계실이 형성되면서 어펜딕스가 돼서 시쿰하고 형성되는 구조를 띠게 되겠죠. 모식도가 되는데요. 결국 6주경에 90도 회전을 통해 가지고 크레니얼 림이 태아의 오른쪽 그리고 코달림이 왼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10주 됐을 경우에는 다시 리트랙션이 되면서 딸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주눔이 태아의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90전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엔 시쿰이 태아의 또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되겠고 이 어센딩 콜론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장은 대장의 뒤편으로 안쪽 편에 자리를 잡게 되죠. 나중에 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90도 회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동영상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10주쯤 되면 피지올로지컬 허니에이션 되어 있던 것이 리트랙션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들이 탈장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았을 때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복벽 복벽 탈장에 의해 가지고 장이 바깥에 잔존한다든가 아니면은 복벽이 파열이 돼 갖고 나와 있을 경우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혈행 장애가 형성이 돼 갖고 이 부분 다 썩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겠고요. 일부 이렇게 프라이머리 인테스티널 루프에 비텔린 덕트가 완전히 닫혀져 갖고 없어져야 되지만은 일부 이렇게 개실이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 시스트가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 얇은 도관이라도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이상이 되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간단한 시술에 의해 가지고 픽스가 되는 이상이 되겠죠. 요거 조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할 수 있지. 우연한 자,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잘 한번 Rotation 보세요. happens during the second month of intrauterine life. This is the gastrointestinal tract, consisting of the foregut, the hindgut, and the midgut. The midgut is continuous with the vitelline duct, or yolk stalk, which later becomes proliferated. Here's the aorta. Here are the three arteries that supply the GI tract: the celiac for the foregut, the inferior mesenteric for the hindgut, and the superior mesenteric for the midgut. As the midgut develops, it protrudes into the body stalk, forming a loop, with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forming the axis of the loop. As it protrudes, the midgut loop makes a quarter turn counterclockwise, so its distal part is to the left, and its proximal part is to the right. The distal part of the loop develops a bulge that will become the cecum, and the proximal part of the loop becomes quite convoluted. During the time these changes are happening, the body continues to grow, and the abdominal cavity becomes large enough to allow the midgut to return. The proximal part of the loop returns first. It passes under the distal part and over to the left. That's towards us in this view. The distal part of the loop returns last. It passes in front of the proximal part and ends up over to the right. Let's look at the same sequence of events from in front and somewhat to the left, so that we can understand how these changes produce a rotation of the midgut. Here's the midgut loop protruding towards us and making its first quarter turn counterclockwise. A bulge appears for the cecum, and the proximal part of the loop becomes convoluted. The abdomen becomes larger, and the proximal limb of the loop returns. It passes under the distal limb, in effect making another quarter turn counterclockwise. Then the distal limb returns, completing the third quarter turn. This proximal part of the midgut, the distal duodenum, ends up behind this distal part of the midgut, the proximal transverse colon. 이해가 되죠?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Okay, so this is a tutorial on the peritoneum and the peritoneal cavity. So the peritoneum is a thick 어쨌든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6주부터 시작해서 10주 상간에 걸쳐가지고 결국엔 90, 270도 회전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내장장기, 장장기가 안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장기는 돌살 메센테리하고 등벽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 특히나 우리가 피지올라지컬 허니에이션 되어 있던 미드것 자체가 결국에 복강내로 다시 돌아오면서 메센테리 자체도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장기는 짧게 등벽에 붙거나 또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프리 메센테리라고 얘기하는데, 프리 메센테리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짧은 경우, 그런 것을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눔이나 일리움 같은 경우 또는 트랜스버스 콜든 어펜딕스를 연결하는 메센테리, 시그모이드 그리고 렉툼을 연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짧거나 없는 경우가 메센테리가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어센딩 콜론이라든가 디센딩 콜론은 굉장히 길게 메센테리가 등벽적으로 붙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우리가 내장 장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막을 그레이터 모멘텀을 이렇게 걷어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콜론이 있게 되겠고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트랜스버스 콜론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메센테리가 등벽적으로 분리돼서 없는 반면에 어센딩 콜론이나 디센딩 콜론의 밑바닥 부분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어센딩, 디센딩 콜론은 이렇게 긴 막으로 붙어져 있는 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90도, 90도 리트랙션이 됐을 때 180도 회전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12지장이 트랜스버스 콜론의 뒤쪽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소장이 위치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소장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대장이 왼쪽으로 있다든가 그러면 소장이 트랜스버스 콜론의 앞쪽으로 자리 잡는다든가 뭐 그런 선천성 이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힌드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트랜스버스 콜론의 마지막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 그리고 항문관 애널 캐널의 반 정도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게 되겠죠. 당연히 하부 반은 나중에 외부 생식기가 형성이 될 때 그 생식기를 만드는 앞서 얘기한 총배설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총배설강은 소변과 대변을 같이 만드는 나오는 그 부분을 같이 만드는 부분을 총배설강이라고 얘기했고 총배설강은 결국에는 두 부위로 나뉘게 되겠죠. 그죠? 복벽 부위는 우리가 비뇨관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항문관을 형성하게 되니까 당연히 뒷부분에 형성된 항문관의 하부 부위는 앞서 얘기했던 총배설관 클로아카에서 만들어지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자, 터미널 힌드것은 결국에는 이 총배설강하고 맞닿뜨려져 있게 됩니다. 근데 총배설강이 하나였던 것이 결국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복벽 부위는 비뇨 생식관 뒷부분은 우리가 항문관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유로렉탈 septum이라는 중배합성 성분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회색 부분이에요. 회색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노란색 부분을 짤록하게 갈라주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앞부위는 비뇨 생식관, 뒷부분은 항문관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항문관의 일부 그러니까 노출된 부위는 이제 크로아카 유래가 되게 되겠고 뒷부위는 이제 힌드것 유래가 되겠고 힌드것이 왕성이 되게 되는데 클로아카 멤브레인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이 내외엽 성분만 존재하는 부위가 두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코파링기얼 멤브레인하고 크로아카 멤브레인하고 그것이 결국에 엔도돔은 힌드것에서 유래가 되게 되겠고요. 액토것은 크로아카 유래가 되겠고 크로아카 멤브레인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것이 터져서 개구가 되는 것이 발생 7주쯤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유로렉탈 septum이 4에서 7주쯤 돼가지고 내려옴으로써 윗부분은 총배설강 자체가 윗부분은 유로제니탈 사이너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UGS라고 얘기하는데 유로제니탈 사이너스로 분화가 되게 되겠고요. 뒷부분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크로아카 멤브레인의 일부분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겨진 결국에 유로렉탈 septum이 끝까지 진행돼 갖고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 당연히 액토돔 성분하고 만나게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페리니얼 바디 나중에 회음부 페리니움이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중간 부위 있죠, 그죠? 우리 비뇨생식기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회음부 부분이 결국에는 유로렉탈 septum이 진행이 돼가지고 외피성 세포랑 만나게 되면 회음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힌드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윗부분은 힌드것에서 유래가 되고 항문관은요. 항문관은 윗부분은 힌드것에서 유래가 되겠고 아랫부분은 결국엔 크로아카 멤브레인의 일부가 활발하게 증식함으로써
짤록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NRPC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결국엔 클로아칼 멤브레인의 외배합성 성분이랑 힌드것의 내배합성 성분이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항문관을 NR 커넬 형성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항문관의 상부 3분의 2는 힌드것의 엔도덤이 되겠고요. 하부 3분의 1은 클로아카의 엑토덤이 합쳐져 가지고 NR 커넬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7주쯤 됐을 때 럽처가 돼 갖고 열리게 되게 됩니다. 이런 이 분화상으로 다른 부위가 합쳐져 갖고 하나의 항문관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역시 동맥혈관도 다른 부위에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항문관에 두 개의 동맥혈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윗부분은 우리가 임피리얼 메센테리 같아요. 다른 대부분 힌드것이 그렇다시피 거기서 분지가 되어진 수피리얼 렉탈 아테리죠. 상부 직장 동맥입니다. 에 의해 가지고 항문관에 상부 3분의 1의 동맥 혈관 공급을 하게 되겠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인터널 포덴달 아테리입니다. 내 음경 동맥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분지가 된 하부 직장 동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부 직장 동맥, 하부 직장 동맥이 항문관에 동맥 혈액 공급을 하게 되겠는데, 윗부분은 결국에는 인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에서 분지가 되겠고, 인피리얼 같은 경우는 인터널 푸덴탈 아테리에 가지고 동맥 공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은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로제니탈 사이누스가 비롯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요도라든가 외부 생식기라든가 전립腺이라든가 또 방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클로아카가 갈라진 앞부인 전반부 부위에 의해 갖고 유로제니탈 사이누스에 의해 갖고 만들어지게 되겠고, 뒷부분은 남녀공이 항문관의 하부 부위를 만들어서 이제 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갈라서 얘기를 하면요, 포아것, 미드것, 힌드것에서 일부 동맥 혈관이 각각 다른 부위에서 동맥 혈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포아것 같은 경우는 식도라든가 스프링 같은 경우는 포아것이라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범주 안에 있을 뿐이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도잘 메소게스트림 내에 어떤 메조덤 성분의 헤마토포ie틱 스템셀이 자라갖고 스플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스토먹, 리버, 골브레더, 판크레스, 그리고 전반부 반의 듀오디넘, 그리고 미드것 같은 경우는 하부 반의 듀오디넘이랑 제주름, 일리움, 어펜딕스, 어센딩 콜럼, 그리고 시쿰, 트랜스버스 콜럼의 3분의 2. 힌드것 같은 경우에는 콜론의 끝부분, 트랜스버스 콜론의 끝부분이랑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텀, 그리고 어퍼 레널 커넬인데, 그 유로제니탈 사이너스 요 범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웬만하면 쫙 그어주세요. 앞서 스플린더 쫙 긋듯이. 어쨌든 겉 유래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호흡기 발생하겠습니다. 정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1분에 정시 1분에.
시작합시다. 호흡기는 사실상 여러분들 나중에 호흡과 혈액 내년도 가면 또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부 중요한 부위는 벌써 얘기 다 했어요. 포아컷에서 일부 짤록하게 갈라져 가지고 또 코풀이 연관 혹이 또 튀어나오면 벌써 이렇게 짤록하게 튀어나옴으로써 특히나 하부 호흡기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인후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윗부분을 우리가 상부 호흡기, 아랫부분을 하부 호흡기라고 얘기를 해요. 상부 호흡기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머리 형성이 그렇듯이 많은 부분이 다가와가지고 상부 호흡기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사실 하부 호흡기거든요. 결국 이 시점이 후두개가 달려있는 그 아랫부위부터 시작해갖고 기관이죠. 길게 목 부위에 형성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식도의 앞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기관이죠. 기관은 C자형의 연골이 잘 앞부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 트라키아의 끝부분은 좌우 폐로 연결이 되죠. 좌우 폐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기관지라고 얘기를 해요. 브론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수로서는 브론쿠스라고 얘기를 하죠. 브론쿠스가 결국에는 폐 실질 안으로 점점 파묻혀 가면서 이것이 좌우 브론쿠스를 우리 1차 브론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오른쪽으로는 3개, 왼쪽으로는 2개로 또 세컨더리 브론카이로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터셔리 브론카이로 해가지고 각각의 폐의 하나의 역식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브론카이가 또 더 세분화되면은 브론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기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가 되게 되어 있고, 세기관지의 끝부분은 결국에는 폐포, 호흡을 할 수 있는 폐포방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어요. 포도송이 같이. 그러면 각각의 폐포방에는 얇은 벽을 통해 가지고 혈관과 그 빈 공간의 어떤 가스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포아것에서 유래된 이 렁버드 자체가 후두를 형성하고 트라키아를 형성하고 브론카이, 브론키올, 그리고 엘비올라이, 폐포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트라키아가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프라이머리 브론카이가 되고, 프라이머리 브론카이는 또 세컨더리 브론카이, 또 터셔리 브론카이 등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결국은 브론카이가 또 브론키올 세기관지가 되게 되면 세기관지 끝부분은 소위 말하는 호흡할 수 있는 리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로 바뀌게 돼요. 이 부분부터는 단순하게 그 윗부분은 대표적으로 공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리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호흡, 리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O2, CO2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작용을 리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리스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부위를 우리가 리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긴 복도 같은 관 형태를 우리가 엘비오랄 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엘비오랄 덕트에는 굉장히 많은 엘비오랄 색이 달려져 있어요. 당연히 엘비오랄 색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라 그러면은 포도 한 송이를 엘비오랄 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포도 송이는 우리가 엘비오랄 폐포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비오랄 덕트에 굉장히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도 그렇고 세기관지도 그렇고 결국에는 폐 실질 내에 깊숙이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세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관 형태가 보이고 거기에 상피세포가 있고 근육도 있고 점막 하조직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연골이 이렇게 잘 둘러싼 모양의 기관지를 볼 수가 있죠. 세기관지로 가면은 이런 연골의 분포는
훨씬 떨어지지만은 대신에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근육세포가 또 잘 둘러싼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흡과 혈액감에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할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관지가 됐든 세기관지가 됐든 이를 둘러싸는 2차원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폐포방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다. 왜냐하면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관지든 세기관지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옆으로 굉장히 많은 폐포방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에서 온 세기관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폐포방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부 우리가 2차원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폐를 절편을 해보게 되면은 브론키올의 끝부분, 세기관지의 끝부분을 이제 터미널 브론키올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이제 이 엘비오랄 덕트하고 연결시켜주는 브론키올의 가장 첨단 맞닥뜨린 부분을 우리가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 어떤 호흡으로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호흡할 수 있는 상피세포로 전환하는 지역이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 되겠고요. 이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은 엘비오랄 덕트로 연결되어져 있고 엘비오랄 덕트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엘비오랄 쐐기 삥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폐 같은 경우 이것이 가장 바깥벽이에요. 바깥벽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장 장기를 덮고 있는 그 벽은 비세랄 페리토니움, 비세랄 메조돔이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피성 세포가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이 되겠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세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기관지 또는 세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여러 형태의 혈관, 동정맥 혈관 분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 해박가면서 다시 또는 호흡과 혈액가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어서 여기서 할 내용은 뭐냐면은 엘비오랄 덕트에 연결된 하나의 우리가 엘비오랄 쐐을 보시게 되면 포도송이 같이 굉장히 많은 엘비오라이가 달려져 있고 이 엘비오라의 벽은 굉장히 얇은 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7마이크론이 안 될 정도로 얇은 벽을 형성하고 있고 이 얇은 벽에 모세혈관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적혈구의 직경이 7, 8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어떻게 폐포벽이 그보다 얇은 것을 통해 갖고 적혈구가 지나다닐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적혈구는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세포다, 핵이 없는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벽을 통해 갖고 모세혈관을 통해 갖고 들어감으로써 여기 얇은 막을 통해 갖고 소위 말하는 에어 블러드 베리어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에어는 당연히 세기관지를 통해 갖고 들어온 공기가 되겠고요. 블러드는 당연히 모세혈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세혈관에 들어온 피는 대부분 불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CO2는 바깥으로 보내고 O2는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얇은 막성분 베리어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도 폐포방의 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리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이란 것은 비강부터 또는 구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됐든 호흡을 그러니까 공기를 전달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호흡을 진행하는 엘비올라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호흡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공기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필트레이션은 뭐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트라키아에는 실리에이티드 콜룸나 입시름이 달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필트레이션의 역할도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호흡을 담당하고 트라키아의 윗부분에 우리가 호두계의 바로 윗부분에는 성대, 가성대, 진성대 갖고 두 개의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발성을 일으키게 되겠고 상부에 코에 갔을 때 코 비점막 세포에는 냄새를 담당하는 특별하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냄새를 흡착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신경계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호흡기에서 이루게 되겠고요. 우리 부위에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린다만 많은
호흡기 부위에 보면은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또는 면역을 담당하는 집합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호흡기가 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어것의 일부분이 진행이 돼갖고 엔도돔을 구성하게 되겠고 그 바깥 부위 머슬이라든가 카틸레이지라든가 커넥티브 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는 비세랄 메저돔이 둘러싸 가지고 결국엔 호흡기를 완성하게 되죠. 말씀드린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발생 4주쯤 됐을 때 정확하게는 26일에서 27주쯤 됐을 때는 포어것에서 일부 이렇게 식도가 될 부분, 호흡기가 될 부분 이렇게 단락을 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단락을 우리가 에소파기얼 뭐라 그랬어요? 리치, 트라키아 에소파기얼 리치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혹부리움은 혹꽃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것을 리스플레이트리 다이버티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리버버드가 생기듯이 이것도 렁버드가 태동이 되는 시발점이 일부분이다. 결국에는 이 식도가 될 부분에 복벽적으로 튀어나오는 볼록한 부위를 우리가 리스플레이트리 다이버티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속 부위는 엔도돔, 포어것에서 유래된 엔도돔 유래가 되지만 바깥 부위는 메저돔에서 카틸레지, 머슬, 커넥티브 티슈 등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같은 내광을 가지던 것이 짤록하게 분리가 되면서 이 분리된 이 막을 우리가 트라키어 에소파기얼 리치라고 얘기를 해서 뒷부분은 식도, 앞부분은 트라키아 또는 렁버드의 내강으로 구획이 정리가 되게 되겠죠. 자, 이 윗부분은 결국에는 목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빈 구멍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부분이요. 결국에는 트라키아가 될 부분의 내강이 이 빈 부분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라링기아 오리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윗부분에 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포라멘 시쿰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혓바닥이 태동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부위 시기쯤에 해가지고 여기에서 후두개가 형성이 되고 트라키아가 형성이 되고 좌우폐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똑같이 포라멘 시쿰이라는 곳에서 혓바닥이 태동해서 혓바닥이 생기게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트라키아 튜브의 위쪽에 머리 부분은 이제 라링스, 후두를 구성하게 되겠고 당연히 후두개까지 포함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코달 부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갈라짐으로써 리스플레이터리 버드 또는 렁버드 같은 얘기입니다. 렁버드를 구성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리스플레이터리 버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길게 축이 되는 부분은 트라키아를 형성하게 되겠고 좌우 왼쪽으로 두 개의 프라이머리 브론키얼 버드를 형성을 하게 되죠. 5주쯤 됐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또 가지를 쳐갖고 오른쪽에서는 3개의 세컨더리, 왼쪽으로는 2개의 세컨더리 브론키얼 버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는 역시나 비세랄 메저돔이 얘를 덮으면서 좌우 흉광을 속으로 점점 뻗어져 나가게 되겠죠. 자, 목 부위에서 봤을 때 아까 라링기아 오리피스가 있던 것이 그 주변 지역에 세포들이 점점 더 팽창해서 위로 융기해요. 특히 윗부분이 이렇게 팽창해 오면서 원래는 동그란 원형 형태였던 라링기아 오리피스가 T자 형태의 구멍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특히 윗부분은 점점 발달해서 윗부분은 쑥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후두개 라링기아 에피글로티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라링스 그러니까 후두가 만들어질 때 당연히 안쪽의 내막 상피세포는 포아것에서 유래된 엔도돔에서 만들어지지만 바깥쪽에서는 비세랄 메조돔이 아니라 네 번째, 여섯 번째 파링기알 아치에서 유래된 메조돔 성분이 달려들어서 라링스를 구성한 것은 굉장히 많은 머슬이나 연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덮는 부대 조직들이 라링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두개가 있고
기관이 시작하는 초기 부위에 이렇게 주름이 두 개가 양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 윗부분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성대라고 해서 false vocal fold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vestibular fold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가성대죠. 이것이 어떤 우리가 소리를 내뱉을 때 공명작용은 있지만은 울리는 작용에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성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가성대가 되겠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대라고 하는 보컬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안쪽에 가성대에서는 보지 못한 근육 세포가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얘들이 떨림 작용에 의해 갖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보게 되면 가성대, 진성대, vestibular fold, vocal fold 해가지고 두 개의 주름이 잡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링스 역시 우리가 호두개 같이 앞서 얘기했던 네 번째, 여섯 번째 파링기알 아치에서 굉장히 많은 연골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부를 하시면 사이로이드 카틸레이지는 크리코이드 카틸레이지는 아리테노이드 카틸레이지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연골이 불리게 되는데 그런 부위를 완성하는 것도 네 번째, 여섯 번째 파링기알 아치에 의해 가지고 이 포아것을 둘러싸게 됩니다.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찌됐든 프라이머리 브론카이가 세컨더리 브론카이, 서드 브론카이로 완성이 되게 되겠고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브론카이 자체는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3개, 세컨더리 브론카이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2개가 분지가 되면서 각각의 옆을 3개의 옆, 오른쪽엔 3개의 옆, 왼쪽은 2개의 옆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 각 옆 내에서도 터셔리 브론카이가 또 분지가 돼서 나오게 되면 이 브론카이에는 이제 세기관지가 형성이 돼서 세기관지는 엘비올라이로 점점 구획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좌우 폐가 완성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포아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는 뉴럴 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빈 공간을 우리가 페리카디오 페리토니얼 커넬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엔 이 페리카디오 페리토니얼 커넬이 횡격막이 양성이 되면서 플루로페리토니얼 멤브레인이 형성이 되고 또 위쪽으로는 심장막하고 구획을 정리해주는 플루로페리카디얼 멤브레인이 형성되면서 좌우 흉곽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좌우 흉곽 내에 결국엔 좌우 럼버드가 자리를 잡고 점점점 그 세력을 늘리게 되면서 좌우 폐가 완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계의 엔도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어것에서 유래되는 엔도덤 같은 경우에는 펄모너리 입실륨과 우리가 라링스, 트라키아, 브론카이에서의 그랜드 등을 완성을 하게 되겠고요. 스프랭클링 메저돔 같은 경우는 커넥티브 티슈, 카틸레이지, 스무스 머슬, 특히나 트라키아나 브론카이에서의 이런 세부적인 조직물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라링스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4번, 6번 파링기알 아치가 카틸레이지나 커넥티브 티슈나 스무스 머슬을 만드는 데 공조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조돔 성분이 호흡기를 둘러싸는 기질이나 블러드 베슬 등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태어날 때까지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렁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이제 발생 7달쯤 됐을 때 브론키올 자체는 점점 그 세력이 세분화되게 되겠고 좁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쪽으로는 블러드 베슬이 달려 들어가고 카필레리하고 어떤 식으로든 블러드 에어 베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벽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키올의 끝부분을 터미널 브론키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연결되는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 7달쯤 됐을 때는 점점 그 구체화가 되죠. 결국에는 하나의 리스플레이터리 브론키올이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 정도의 엘비오랄 덕트, 그러니까 긴 복도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로 분지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엘비오랄 덕트에는 많은 엘비오랄 색을 완성을 하게 되겠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프리머티브 엘비오랄을 갖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엘비오랄 벽성분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뭔가 그 속질부에 모세혈관이 구성되어져 있고 바깥 부분에는 페포방이 형성되어져 있더라도 이것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O2, CO2를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엘비오라인은 아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프리머티브 엘비오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얘기고 이건 넘어갈게요. 어쨌든 프리머티브 엘비오라인은 결국에는 블러드베스를 머금게 되겠고, 이제 발생 7달 말쯤 됐을 때 이 페포방의 벽, 그걸 중기역 septa라고 얘기하는데, 이 septa를 구성하는 주된 세포가 타입 1 엘비오랄 셀하고 타입 2 엘비오랄 셀이에요. 결국에는 1하고 2하고 50대 50의 비율로 페포방의 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페포방 벽을 표면적을 덮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타입 1 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타입 1은 납작하고 길쭉한 세포인 반면에 타입 2 셀은 똥똥한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덮고 있는 세포는 대부분 90% 이상은 타입 1 셀입니다. 결국에 타입 1 셀의 세포막의 일부분하고 그 속질부를 다니는 그 바깥 부분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하고의 그 경계점이 결국에는 블러드 에어 베리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7달 말쯤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6달 말쯤 됐을 때는 타입 2 셀은 크게 봤을 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타입 2 셀은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셀펙턴트라는 지방성분의 미끌미끌한 물질을 만들어서 페포방 내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출생되고 나서 호흡을 했을 때 이게 안쪽 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면이 미끌미끌하게 되지 못하면 이게 들어붙어 갖고 흡기를 하다가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끌미끌하게 세포를 코팅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쉽게 이게 벌루닝이 되고 또 슈링크가 되고 벌루닝이 되고 슈링크가 되는 그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타입 2 셀이에요. 그래서 타입 2 셀이 완성되는 시점이 6개월 반 또는 7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점을 보통 우리가 조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으로 보게 되죠. 왜냐하면 타입 2 셀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타입 2 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같은 걸, 스테로이드 호르몬 것들을 주입해서 요즘엔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서너 달밖에 안 되는 아기들이 어쨌든 중환자실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6달 반에서 7달 정도가 타입 2 셀이 성숙해가지고 계면 항생제를 분비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 시점이라는 것이 이 타입 2 셀 때문에 그렇고요. 타입 2 셀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것이 타입 1 셀이 될 수 있는 스템 셀로서의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얘들이 더 분할을 하게 되면 타입 1 셀로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결국에는 완전히 성숙한 엘비오알 자체는 이렇게 준비만 되어져 있지 태어나기 전까지는, 왜냐 아직까지는 첫 번째 호흡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기능을 아직 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은 7달쯤 됐을 때 어느 정도 계기가 됐을 때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 페포방 안에는 우리가 양수를 마셔갖고 페포방 안에도 물로 가득 차 있는, 양수로 가득 차져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자, 발달 4주, 그러니까 거의 한두 주, 분만이 한두 주 임박한 시점이 되겠고요. 결국엔 셀펙턴트 자체가 얘들을 미끌미끌하게 페포방을 덮어주는 기능도 하게 되겠지만 일부가 양수로 흘러나감으로써
엄마의 태반에 노출되게 돼서 이것이 이제 플라센타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인터류킨 베타라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엄마 몸에서 결국에는 분만을 유도하는, 그래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되는 것도 이 서펙턴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양수가 폐 내에 차 있던 양수는 대부분 혈관이나 림프관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고, 일부는 태어나면서 이게 내뱉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대부분 한 6분의 1 정도의 엘비오라이 정도만 성숙되어져 있고, 향후 우리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 페포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페포방, 우리가 페포를 쭉 펴서 늘리게 되면 우리가 테니스 코트 있죠? 테니스 코트 다는 아니고 반면 정도를 덮을 수 있을 정도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라는 것도 이 넓게 분포된 페포를 봐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폐호흡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찌됐든 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계기를 통해 갖고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폐호흡을 시도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런 폐호흡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펄모너리 아테리에서 패러드 간 피가 깨끗이 정화가 돼서 이제 펄모너리 베인을 통해 갖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수요일부터는 미녀 생식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 괜찮아. 그러면 너 지금 내가 알기로 너 하나밖에 없거든. 네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기말을 보고 그 이후에 중간고사 봤던 부분에서 시험을 보고 너 혼자라서 혼자 뭐 할게.